국민의힘 이제부터 정치권 이슈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당의 전당대회 초반 판세,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어대한 기류가 쭉 이어지면서요. 다른 후보들, 다른 경쟁자들의 본격적인 이른바 한동훈 때리기도 시작이 된 듯합니다. 그 선봉에 이제는 홍준표 시장이 아닌 원희룡 전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천을 저희가 할 때 보수정당 최초의 시스템 공천을 실천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공정한 공천, 사심 없는 공천이라는 점은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지금 국민 그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이때에 이거를 활용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조급함 때문에 우리 옆에 사람들이 부추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획득을 할 수 없는 공천들, 예를 들어서 뭐 특정인이 비례대표를 2번씩 받는다라든가, 그리고 사실은 당 내에서 아무런 공감대가 없는데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그냥 선택하고 밀고 나가서 그 공천된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전부 지금 그 캠프에 보좌관들 파견해가지고 개파 정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간신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한동훈 전 장관 당시, 한동훈 전 위원장 총선 당시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자평하고 자찬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이현정 의원님, 네.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뭔가 팔을 걷어붙인 듯하죠. 보니까 이른바 한동훈 캠프에 보좌관들 파견해서 개파 정치하고 있다. 이 사람들을 간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어떤 이 발언의 수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새로운 또 용어를 하나 썼더라고요. 창륜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정확히는 이제 어제 저희 뉴스데이에 출연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창륜이라는 걸 쓰고, 예전에는 뭐 반륜 쓰더니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또 이제 전륜이라는 말을 쓰더니 이제 창륜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예. 뭐 옛날에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뭐 친박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던 것인데, 근데 지금 이제 그 참모들을 간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요, 보통 경선하게 되면 그 일단 지원하는 의원들이 이제 그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보좌관들이 가는 거는 그동안 사실은 상식입니다. 상례고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간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이해가 되기 어렵고, 이거는 지금 원희룡 후보 측에서 이제 초반 판세가 뭔가 본인이 좀 이게 따라잡고 뭔가 어떤 이 추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이 한동훈 후보가 처음에 출마를 하면서 특검 이야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저는 처음에 특검 이야기를 꺼내길래 이게 조금 지지층들이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뭐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여론사를 보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군데 때려봤는데 이게 이제 움직이질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전통적으로 이제 영남 쪽에 많은 이제 권리 당원들을 겨냥을 해서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의 어떤 지지해줬던 그런 분들 향해서 어떤 이런 어떤 좀 갈라치기를 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아마 경선전이 굉장히 진흙탕 싸움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이제 간신이라기까지 나와버리면 그래서 이분들이 뭘 위한 간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이렇게 전당대회 할 때 보통 자신이 지지하는 뭐 이 사람들 뭘 직접 참가를 못하지만 실제로 이제 보좌관들을 보내고 해서 그 캠프를 일단 구성하는 것은 아마 원희룡 후보도 본인도 옛날에 다 해봤을 텐데.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떠나서 그게 어느 정도 관행인데 이 말씀하신 그렇죠. 거예요? 원희룡 후보도 다 해봤을 때고 다 해봤을 텐데 그거를 굳이 이런 식의 표현하는 것은 결국 이제 좀 뭔가 이 1대1 구도로 만들기 위한 저는 뭐 전략적 포석이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먹히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이제 이 싸움 자체가 뭐 그나마 이제 당원들의 어떤 이 상황을 봐야 될 텐데. 근데 아마 이게 그렇게 잘 먹히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특별히 이게 뭔가 새로운 뭐 아주 뭐 그런 상황은 모르겠지만 다 관례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심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당원들이 굉장히 좀 거부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인이 여기 보면 비례대표 2번씩 받는다든가, 이게 아마 김예지 의원 바로 직격한 것 같고, 원 전 장관이 개파 정치 간신들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원 전 장관이 말하는 간신들이 누군지 한번 저희가 CG로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저 서영주 대변인. 네. 뭐 송석준, 김예지, 김영동, 박정아, 뭐 배현진, 장동혁, 뭐 이런 사람들 과거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시에 줄 서서 공천 잘 받고, 예를 들어 그래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지 하는 취지. 그러니까 원 전 장관의 메시지 좀 보면
국민의힘이 총선을 진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공천 때문이라는 문제도 좀 같이 애둘러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한동훈 후보 자체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는 가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좀 객관적으로 예. 1강 2중 1약 이 구도가 형성이 된 거고요. 예. 본인이 이 중에서도요. 아직 나경원 후보하고 본인하고 지금 아직도 단일화를 해야 될지 아니면 본인 포지션이 높은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중 후보들은요. 가장 강한 후보한테 각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차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메시지를 강하게 내는 것인데 예. 그러면 한동훈 후보 자체가 이 17명의 간신들과 있으면 간신왕인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메시지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나름대로 이제 뭐 아주 예리한 각은 아니지만 나름 국민의힘 내에서 수평적 관계 그다음에 특검 부분도 내세우면서 각을 세우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지지율 자체로 봤을 때는 가장 높게 견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메시지가 지금 한동훈 그 후보를 때려서 본인이 클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당에 대한 비전을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간신 발언은요.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여론이 출렁이었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한동훈 후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면 때릴수록 본인의 어떤 그 지지 여론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원희룡 후보는 좀 전략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서영대반은 친윤보단 반윤이 많다. 뭐 이렇게 지금 저 보면 그런 지금 얘기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동훈 후보가 나오기 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종속돼 있다고 판단해서 그만한 지지를 보내지 않거든요. 예. 새로운 세력으로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번 총선도 좀 나름대로의 큰 참패를 당했고 새로운 어떤 전환을 바라는 여러 가지의 이 보수층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예. 그거를 잊지 못하고 예전에 또 김기현 대표 시절에 투로 원희룡 장관이 간다면 저는 이 중에서도 나경원 후보보다도 뒤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간신 말고도 지금 자막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불렀다 하늘이 만들었다. 당시에 이제 검사로 활약하다가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여러 오히려 반대급부로 더 인기가 커졌다라는 건데 그만큼 그 이후에 뭐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든지 똑같은 전철을 밟고 비슷한 이미지의 사람은 윤 대통령 하나만 족하다 뭐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의 최대치 비판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나한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분명히 출마 안 한다고 해놓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불신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나 이거 닭똥집이요? 똥집. 나 이거 사줘요. 예. 돈이 없어 지금. 이거 좋아해? 그럼. 나는 너무 사랑해. 하나 더. 왜 그럼 나갈 거면 나랑 네. 최소한 상의나 통보도 해야지. 네. 그때는 안 나갈 것처럼 해놓고 이렇게 하면 되냐. 네. 그리고 나가려면 당정 관계 갈등은 묵은 갈등은 해소를 하고 가야 되지 않냐 네. 등등의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전달을 했는데요. 뭐 네.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둘 다 안 할 것을 전제로 서로 얘기가 됐었어요. 총선 패배했기 때문에 책임 때문에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놀라고 있죠. 왜 급해졌는지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현재 한동훈 전 위원장 주변에 간신밖에 없다는 취지의 얘기와 함께 과거 얘기도 꺼냈어요. 저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때는 나한테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안 한다고 하더니 한입 갖고 두 말 하냐는 취지로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걸 입증을 해야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달이라고 했으니까 5월 12일인데 예. 제가 이제 신문에 여기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를 쭉 봐가지고 종합을 해보니까 예. 원희룡 후보가 먼저 한동훈 후보에게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왜 전화를 했느냐? 내가 밥 사겠다. 예. 밥 산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마우니까. 예. 왜냐하면 원희룡 후보의 선거를 위해서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마웠을 거고.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선배잖아요. 원희룡 후보가. 대학도 선배고 검찰도 선배고. 그러니까 선배가 뭐 총선 끝났는데 저 같아도 밥 한 번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니까 한동훈 후보 캠프 측에서는 그때 원희룡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5월 12일 지난달 12일에는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는 날짜도 안 나왔고 방식을 뭐 2대8로 하느냐 100대0으로 하느냐 뭐 7대3으로 하느냐 이런 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출마 선언 일주일 전까지도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원희룡 후보 아니었습니까? 예. 그 윤상현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일주일 전까지 나 도와준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출마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황당했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니 출마 선언했다가 뭐 말을 했다 안 한다고 했다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옛날에 내가 출마 선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불출마 선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지금 여당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마어마한 강력한 야당에 맞서가지고 여당을 잘 이끌 수 있는 대표로서 잘 이끌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입증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지. 옛날에 다른 사람이 뭐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안 했는데 그런 이야기 나한테 했는데 안 했는데 나한테 상의를 했는데 안 했는데 내가 선배인데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원희룡 후보는 예. 내가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금 어려운 여당을 잘 이끌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입증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그래야지 승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캠프에 조언까지 하셨어요, 정혁진 변호사께서. 한동훈 전 위원장 측도 여기에서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조금 전에 얘기하면. 그때 뭐 이른바 딤섬 만찬 때는 전당대회 얘기 안 했고 그리고 또 있나요? 전당대 출마 상의 통보할 사이가 아니다. 선을 거의 뭐 유성매직으로 걷네요. 거의 뭐. 나하고 원장과는 그런 정도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 얘기를 했는데 측이니까 좀 봐야 되겠죠. 또 있나요? 그러니까 또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자막에 보면 뭐 또 다른 그러니까 전화 통화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장영희 변호사님. 네. 아예 팩트가 다르다. 원 전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 출마 안 한다고 얘기한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지만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까지 선을 그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상 원희룡 전 장관이 오버하고 있고 거짓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마타도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 주신 대로 유선 매직을 정말 세게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이 이른바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장관이 됐다. 이 말인 즉슨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도 누가 되는 발언입니다. 대통령이 친분으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이른바 TK 그리고 전통적인 지지층, 당원들한테 소구력이 있는 메시지라는 판단이 들어서겠죠. 그러니까 일련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중간 간부에 불과한 사람을 발탁해줘서 키워준 건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 행보를 달리하는 거 이른바 배은망덕론을 계속해서 환기시키거든요. 이게 전통적인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지원해주는 게 당대표의 역할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지지층들, 당원들한테는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인 발언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도 이재명 대표를 왜 구속시키지 못했냐. 이것도 능력치가 떨어진다라는 부분으로 과거에 영장이 한번 기각됐을 때 그 법리적인 쟁점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일부 보수층에서는 왜 한동훈 전 장관이 일 처리를 이렇게 하지 못했느냐라는 비토 목소리가 나왔던 부분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효과도 있어서 이런 흐름은 아마 전당대회가 갈수록 더 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원 전 장관이 어제 오늘 이재명 대표를 사법 처리 못한 거에 대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는데 일단 보시는 그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 측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전당대회를 나갈지 안 나갈지를 상의할 정도의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일단 확실한 건 원 전 장관 측이 꽤 거칠어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반면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비교적 늦게 보수의 심장인 이곳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의 새로운 정치를 대구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후로 첫 번째 당협위원장 방문을 대구로 정한 것은 저의 정치가 저희를 전통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탕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출마 선언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남의 전통적인 지지가 지난 선거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치를 원하십니까?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길 원하십니까? 그거 막을 길이 있고 그게 제가 아니라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그러니까 보수 재건이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누구나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보수 재건할 수 있으면 나와라. 근데 지금 내가 그 능력 있다, 자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 대구, 내일 부산,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텃밭 지역들을 이제 차례로 훑어가게 되는 한동훈 전 위원장. 첫 번째 문제는 대구인데, 근데 오늘 의미심장했던 건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저희 뉴스타텔에서 많이 짚어봤다시피 홍준표 시장은 뭐 2번 정도 25일, 27일 만나기로 했는데 거절했다. 이철우 지사도 결국 만남이 불발됐는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못 만났다는 측면, 이걸 두고서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러닝메이트 같이 가는 사람 중에 영남 후보가 없지 않냐 이런저런 정도의 대구 경북의 민심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래서 오늘 뭐 아마 이철우 지사는 에이펙 2025년 에이펙 회의가 경주로 아마 결정이 돼서 예. 관련된 행사가 쭉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정상 오늘 못 만난다라는 이야기를 통보를 한 것 같은데요. 나머지 3명의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좀 행보가 다른 게 나머지 3명의 후보는 주로 고공 행보를 했습니다. 즉 뭐 시장 만나고 지사 만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행보만 해왔는데,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주로 당원들을 지금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전략적으로 보면 예. 지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실적으로 당원 규모가 지금 막 권리당 규모 한 40, 영남은 전체 한 40만 명, 대구 경북이 한 20만 명 좀 넘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사들이 영향을 미치고 무슨 의원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옛날과는 많이 달라요. 옛날같이 당원이나 대의원들이 아주 작고 뭐 소실때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은 사실 모든 부분들이 다 이렇게 TV도 보시고 뭐 유튜브도 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 사람 찍어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도지사나 시장이나 그다음에 당협위원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제가 듣기로는 거의 한 2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사실은 다 한 표거든요. 예. 홍준표 시장도 한 표, 이철우 지사도 한 표, 여기 당원들 모이신 분도 한 표예요. 예. 이제 그러면 과연 이제 이런 행보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위원장, 한 후보는 오늘 1박을 하고 또 부산 가서도 1박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직접 당원들을 만나는 행보가 요즘 들어서는 이게 아마 실제로 도움이 되지. 근데 또 하나는 자꾸 이렇게 배척하고 좀 왕따 당하고 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또 측은지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동정심 말씀하시는 동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상 이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뭐 윗사람들 안 만난다는 게 그렇게 썩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이례적입니다. 지금 사실은 홍준표 시장 나머지 3명의 후보는 다 만났고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어쨌든 일정상 이유로 두 사람의 만남이 불발됐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저녁 한 모임에서 과거에 비대위원장 월급 얘기를 잠시 꺼냈습니다. 한번 듣고 올까요? 저는 제 정치 출발점은 대구 경북이었다고 진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끈 대구 경북의 정신을 제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8일 동안 우리 당을 이끌었는데 그동안에 이 당대표가
되면 제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보면 월급이 없는 건 아십니까 혹시? 월급이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걸 모르고 수락했었는데요. 그 대신 당비를 월 250씩을 내야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근데 대신에 이 법카가 아주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 108일 동안 법카를 거의 몇십만 원 못 쓴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바빴고 저는 라면하고 김밥 먹으면서 다녔었는데요. 제가 108일 동안 우정을 쌓고 싶었지만 우정을 쌓을 만한 정신적인 여유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앞으로 제가 여기서 되든 안 되든 깊고 긴 우정을 쌓고 싶습니다. 자기가 정치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 동대구역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셀카 찍고 그래서 기차 시간 3시간 늦게 갈 정도로 그런 취지 얘기를 하다가 108일 동안 비대위원장으로 일했는데 월급이 없더라. 나 이 사실 모르고 받아들였다. 근데 또 대신 당비는 내야 되고 법인카드 나왔지만 10만 원밖에 몇십만 원밖에 쓰지 못했다. 그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나 이렇게 총선 때 분골쇄신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돌아온 건 나중에 비난뿐이다. 이걸 좀 섭섭한 강조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사실이 있더라. 저도 사실은 비대위원장이 그 월급도 없고 오히려 당비를 250만 원씩이나 내야 되는 줄 몰랐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은 뭐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손해가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관 월급 받던 거 그만두고 오히려 당비만 내고 월급도 없었다. 물론 이제 카드는 있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몰랐는데 얼떨결에 수락한 거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당 대표도 월급 없지 않나요? 그다음에 당대표도 당비 또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 본인이 당대표 선거 나간 거는 이제는 내가 월급도 없고 당비 내야 된다. 이걸 알고도 나는 다시 한번 수락을 한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왜 이렇게 그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한테 월급이 없을까? 제가 궁금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예. 대부분의 그 당대표나 그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현직 의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직 의원들이니까 맞아요. 더블로 돈을 받을 필요는 없구나. 그런데 현직 의원도 아니니까. 근데 앞으로 만약에 혹시 당대표가 되면은 카드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갖다가 잘 쓰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밥도 좀 잘 사고 그렇게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논평을 쭉 하시다가 갑자기 카드 많이 써라로 끝났네요. 뭐 카드라도 써야지 그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준석 전 대표 시절부터 많이 회자가 됐어요. 그동안은 아까 정 변호사 말씀처럼 다 현직 뭐 중진 의원들이 다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월급 얘기가 없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월급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판공기 성격의 뭐 월급 성격의 그 정도 돈만 나온다고 얘기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거 다 알고 하는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 어제 저희가 그 각 후보들 4명의 4인 4색 미디어전 얘기를 해봤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한동훈 후보 측에서도 뭐 당원들에게 쓰는 편지를 올린 모양이에요. SNS에 저렇게 당원들에게 약속한다고 하면서 뼈아픈 총선 패배 곱씹었다 라고 하면서 쇄신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의 시작 함께한다. 아마 한동훈 캠프의 슬로건, 핵심 키워드, 단어가 바로 시작인데 저렇게 빨간색 점퍼를 이제 손에 두르고 이런 당원들의 편지까지 SNS전, 뭐 다른 후보들의 SNS 내용도 저희가 지금 이후에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원희룡 전 장관 직접 나서긴 했지만 원조 한동훈 때리기는 홍준표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홍 시장이 오늘도 어김없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과거 한동훈 전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말을 비판한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구나. 한동훈 장관께서 감정이 뭐 상한 일이 있었더라도 적개심은 제발 버리시기 좀 바라겠고요. 저는 민주당에 적개심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저한테 너무 적개심을 드러내시는 것 같고요. 제 인생의 검사의 어떤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의 어떤 그 수사들일 겁니다. 그 당시에 저를 굉장히 응원해 주셨고 열렬히 지지해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이제 홍 시장이요. 그 과거 얘기 발언까지 꺼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보신 그대로 본인이 문재인 정부 초기 검사 시절 그때가 내 인생의 화양연화였다. 정말
좋은 시절, 호시절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 칼날을 보수 쪽에 휘두르던 시절을 화양연화라고 해서 막말이다. 시대의 정치 코미디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한동훈 후보를 저격하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이제 미천이 다 떨어질 때가 됐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이 한동훈 후보를 비판을 해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한동훈 후보에 대한 전체적인 반대 입장들은 결국 이번 선거가 이번 총선의 전체적 평가, 한동훈 후보의 책임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들로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자체도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엔 이번 총선의 책임은 한동훈 후보의 책임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어린애라는 발언을 해가면서 어디서 총선에서 이 선대위원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나와서 이게 얼씬거리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저는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보수 지지층이나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많이 묻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들은요. 크게 정치적으로 많은 메시지를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너무 속이 빤하세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는 본인의 어떤 대권 가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큰 걸림돌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된다는 차원인데요. 저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뭐 SNS 발언이나 어떤 재료들이 다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천이라는 표현까지 쓰였어요? 미천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2월에 있던 거를 끄집어내서 지금 쓰지 않습니까? 예, 이 위원장님 이런 것 같아요. 홍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물론 뭐 총선 기간에도 애둘러서 비판한 적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한 건 총선 참패 이후였거든요. 책임을 져라. 근데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도 어쨌든 대구 경북 쪽 가서 뭐 혹은 그쪽 가서 유세를 했을 때 홍 시장을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까? 홍 시장을 만날 생각이 있었죠. 총선 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총선 때 이제 비대위원장이 임명되고 나자마자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에 자치단체장들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전화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비대위원장 맡았습니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인사를 하려고 이제 본인이 왜냐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전화번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주변에 물어봐서 홍 시장 전화번호로 처음에 걸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기간 때 홍준표 시장의 번호를 아름아름 수소문해서 전화를 걸었다. 네.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모르는 전화가 와서 안 받으신 모양이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답니다. 예. 한동훈입니다. 예. 제가 곧 전화를 올리겠습니다. 예. 라고 전화를 보냈더니 예. 바로 이제 오는 문자가 저는 등록된 전화가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분명히 본인이 한동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내 전화번호에 등록되지 않는 전화는 일체 받지 않는다라고 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를 했더니 뭐 아예 전화를 안 받아서 연결이 안 됐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선에 다뤘고 다음 대선에서는 본인이 어떤 당의 후보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딱 데리고 와서 비대위원장을 시키니까 이게 뭐지? 라고 했던 거죠. 키워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딱 총선 끝나자마자 이제 두 사람이 딱 빈틈이 보이니까 바로 이제 본인이 지난 4월 16일인가요?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대통령실로 가서 윤 대통령과 만찬을 갖습니다. 부부 동반해서. 자, 그러면서 굉장히 윤 대통령을 많이 띄워주고 바로 나오자마자 홍준표 총리설 등등 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치에 굉장히 노예한 그 홍준표 시장이 상당히 좀 전략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빈틈을 파고들어서 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빈틈을 내가 대신 대통령의 어떤 분노감을 대신 이야기해주면 대통령에게 뭔가 내가 좀 후원을 받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실은 한전위원장을 했고 아마 본인은 제가 듣기로는 또 측근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한 게 끌어내기 위해서 공격을 한 것이다. 예. 끌어내서 당대표 나오게 일부러 그렇죠. 한 다음에 당대표를 나오게 해서 예. 나오게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 대중적으로 어떤 좀 시들어들게 만들게 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신 확인된 부분은
이현정 의원 개인적인 취재 내용 중에 한 전 위원장이 어쨌든 통화 시도를 하고 전화 콜백이 없으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등록되지 않은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홍 시장의 얘기는 아주 좀 관전제 입장에서 흥미로워요. 네. 여기 보면 홍 시장을 뭐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김재현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의 최대 적수는 한동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그 반응들이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보도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제 신문 인터뷰도 했거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거야의 폭주와 싸울 때는 몸을 사리더니 내부 공격할 때는 권모술수가 난무한다. 이렇게 잘 싸우는 전력이 있으니까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과 해볼만 하겠다. 이 얘기를 실제로 친윤을 저격한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저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가지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총구의 방향이 중요한 거 아니냐. 지금 당대표 경선을 하는데 왜 경선을 전쟁같이 하느냐. 경선은 경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뭐 죽고 살리는 그런 전쟁같이 할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일단은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구의 방향이 중요하다. 어느 쪽으로 총구를 갖다가 돌리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 사람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당대표가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예. 당대표가 되면 누가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두고 봐라 이겁니까? 그러면? 다 기억하고 있겠다. 그래서 열심히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전투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식의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참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내부 공격할 땐 잘 싸우는 전력이 있으니까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과 해볼만 하겠다. 권모술수가 난무했다. 최근에도 뭐 이런저런 뭐 총선 백서를 두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언급이 됐어요.